올 한 해 전남 동부권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에 미달되는 대학이 잇따랐습니다. 광양에는 도립미술관이 개관했고 순천만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2021년 한 해 지역 교육과 문화를 짚어봤습니다. 여수 산단 내에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할 한국화학연구원 분원이 들어섭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에 석유화학공정 탄소 저감을 위한 국내 첫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선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격리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교와 고흥의 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순천 서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가족 등 14명이 확진됐으며 오늘 고흥의 한 병원에서도 환자 8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초등학생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낮아 전파 속도가 빠른 것 같다며 가능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코로나19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를 시행합니다.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는 재택치료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선별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시군별 시설에서 건강 모니터링과 응급 상황 때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령층이 많고 농촌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교육과 문화 분야입니다. 올 한 해 전남 동부권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미달 사태로 지역 대학의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한편 순천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산들이 잇따라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초 지방대학 간은 유례 없던 미달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순천대 1.8대 1, 전남대 여수 캠퍼스 1.7대 1, 3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쟁률을 보이며 사실상 미달 상황을 빚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궁여지책으로 학과를 신설해 입학 정원을 늘렸지만 학령 인구 감소라는 큰 장애물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부실 운영과 횡령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한려대학교도 교직원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이 사라진다는 아쉬움 속에 이번 위기를 극복해 지역사학이 보다 탄탄해지기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수단으로 한려대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누군가의 기업이나 단체에 의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속에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찾아 전남 농산어촌으로 유학 오는 서울 학생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다 돌아가려면 체험도 많이 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하는 게 많은데 여기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많은 거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이 소장했던 미술품들의 거처를 두고 지역 문화계도 연초부터 들썩였습니다. 여수를 포함해 문화 인프라에 목말랐던 지자체들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 전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서울로 입지가 결정되면서 허탈감을 안겼습니다. 대신 올해 광양에는 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문화생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보여주듯 개관 전시 전에만 4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이항 전남의 예술을 세계화시키기 위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전통을 새로운 어떤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발전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역의 자연, 문화유산들이 연이어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지역민이 함께 가꿔온 순천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고 순천 팔마비,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 열애 3존상과 16 나한상도 연이어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문화 인프라 부족이라는 지역이 가진 위기가 도드라지기도 했지만 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줄기 희망과 기회가 엿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의 직선화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왕래하는 위험물 취급 선박들의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수도 내 여수산단 전면 구간은 오는 2023년부터 7년 동안 총 사업비 1,374억 원이 투입돼 항로 폭이 300m로 확장되고 준설 암 발파 등을 통해 수심도 10m 수준까지 확보됩니다. 최근 광양만권의 자치단체와 기업들에게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는 초미의 관심사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탄소 중립을 선도하겠다는 다소 역설적인 비전을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갈 국내 첫 국책 연구기관이 여수에 들어서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는 이 같은 탄소 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유치라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정부에 건의했지만 최근에야 기재부와 과기부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화학연구원 분원은 울산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여수 국가산단 내 삼동지구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여수 분원은 특히 석유화학 공정 탄소 저감의 핵심인 촉매제와 관련된 국내 첫 국책 연구기관이어서 울산의 분원과는 기능과 역할 면에서도 차별화됩니다. 우리 여수의 목표가 2030 40% 온실가스 감축하고 그다음에 2050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기관이 필요한데 그 한국화학연구원 여수 분원이 주요 시설은 오는 2026년까지 563억 원의 예산으로 구축되는 석유화학 촉매공정 실증센터와 탄소 포집 활용 실증 지원센터 등입니다. 특히 석유 정유 과정에 들어가는 촉매나 관련 공정에 대한 국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탄소 배출이 많은 여수 지역이 탄소 중립형 화학기술 상용화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을 실현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이 이 촉매 개발이거든요. 이 촉매 개발하고 이 실증 사업인데 우리 여수 산단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번 화학연구원 분원 유치가 국내 석유화학 분야의 탄소 저감을 위한 R&D 사업 발굴은 물론 산학연 네트워크의 출발점이자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신화학 산업으로의 전환이 당면 과제가 된 지금 지역의 근간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압력에 떠밀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시장 격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시장 격리 적기를 이미 놓쳤다는 반응인데요. 이번 조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쌀 초과 생산량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을 다음 달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시장 격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일단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된다 하면은 정부 조치도 이번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농협과 농민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표정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 산지의 쌀값은 도정을 하지 않은 조곡을 기준으로 40kg 한 포대에 6만 1,000원 선, 한 달 전보다 5,000원 더 떨어지는 등 수확철 이전부터 시작한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시의 지탄, 2달 전에만 선제적인 시장 격리가 이루어졌다면 산지 가격 하락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시장 격리에서 제외된 나머지 초과 물량 7만 톤이 가격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쌀 도매 가격
이 회복되는 것인데 잉여 물량에 의한 도매가격 회복 심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애써 시장 격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밥 한 공기에 드는 쌀값은 30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이 줄고 가격마저 뒷걸음치는 현실에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남 해안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지역별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0에서 5도, 순천이 영하 2에서 4도, 광양은 영하 1에서 4도, 고흥은 영하 2에서 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1에서 4도, 목포는 0에서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아침 최저 기온은 내내 영하를 밑돌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인 1월 1일에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여 새해 첫 해가 구름에 가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업감독 공무원들은 한 번 출동하면 열흘 가까이 바다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아버지에 이어 아들도 어업 공무원이 된 가족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선장으로 근무했던 배에서 첫 출항을 준비하는 아들을 김한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남성 2명이 2,000톤급 어업 관리선에 함께 오릅니다. 올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임용된 추현우 씨와 추 씨의 아버지입니다. 추 씨는 28년 동안 우리 영해를 지키고 지난해 퇴직한 아버지의 길을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또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또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또 많이 느끼게 되면서, 아버지인 추경조 전 선장은 1년에 150일 이상을 해상에서 지내는 등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공로로 녹조 근정 훈장을 수여받는 등 존경받는 공직자였기에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겠다는 아들의 결정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힘들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망설여지고 말리고도 싶었지만은 아들 자신이 그 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응원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추현우 주무관의 첫 근무지는 우연히도 아버지가 선장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무궁화 36호. 아들은 아버지가 운항했던 배를 타고 첫 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제 영광을 따라서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저의 인생에 있어서 또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대감이 또 있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수시는 오늘 해경교육원을 방문해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78가구 387명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 세트를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전달하고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아프간 주재 한국대사관과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하며 한국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과 가족들로 지난 10월 27일부터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수산업협동조합 1억 원,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임직원 일동 1,000만 원, 순천광양 축산업협동조합 100만 원, 순천시 왕조일동 남양 휴튼아파트 주민일동 187만 6,060원, 왕지회 왕태장 회장 및 회원 일동 10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오션뷰 아파트 주민 일동 10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5구 마을 주민 일동 100만 원, 순천시 덕연동 블루시안 아파트 주민 일동 97만 5천 원,
호반 2차 아파트 201동, 202동, 203동 주민 1동 79만 3천 원, 순천시 저전동 3통 주민 1동 6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조례 동아 아파트 101동 104동 주민 1동 45만 7,510원, 순천시 덕연동 금호 아파트 1동 3동 5동 주민 1동 41만 6천 원, 여수시 돌산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1동 40만 6,720원, 여수시 둔덕동 4통 주민 1동 35만 5천 원, 순천시 저전동 1통 주민 1동 31만 원, 여수시 만덕동 엑스포 힐스테이트 1단지 분여회 30만 원, 여수시 율촌면 여흥 1, 2 주민 1동 30만 원, 순천시 향동 9통 주민 1동 23만 2천 원, 고흥군 복례면 동광마을 주민 1동 22만 원, 여수시 월호동 코하루 아파트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중앙동 풍산식당 박용숙 20만 원, 여수시 소라면 사곡 1, 2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주삼동 대곡 월산마을 2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개나리 회원 1동 20만 원, 녹동 3구 마을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복례면 원두마을 주민 1동 16만 원, 여수시 만덕동 하루 쉼표 펜션 이상윤 15만 원, 고흥군 도양읍 권민단 유성준 부부 10만 원, 여수시 율촌면 청산 1, 2 호산경로당 10만 원, 여수시 둔덕동 한려아파트 익명 5만 1,750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수에서 김치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유명 연기자 출신 사업가 A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았지만 기간이 만료된 후 재인증을 거치지 않고 김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10월 여수시에 사건을 이관했으며 여수시 사법경찰은 피의자 신분조사와 위반 사실 여부 등을 파악해 지난 11월 해당 업체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의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 개최 여부가 다음 달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최근 매화축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개최 예정인 축제의 기본 계획과 방향을 재회를 테마로 하고 코로나 블루를 치유할 수 있는 감성 힐링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쯤 매화축제소위원회를 개최해 축제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양시의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취소됐었습니다.